정보위원들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겠습니다. 먼저 조태영 의원께서 우리 함께 작성한 성명서를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정원 사찰 문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정보위원 일동의 입장문을 읽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보위원 일동은 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민주당과 국정원이 선택적으로 정보 공개를 한다면 이는 분명한 정치 개입입니다.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DJ 정부 이후 모든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나서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도 알 수도 없다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집 문건이 20만 건이다. 대상이 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보고처가 어디다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당 정보위원들은 DJ 정부와 참여정부를 포함해서 국정원의 모든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DJ 정부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두 정부 모두 국회 국정원 팀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도 공지의 사실입니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바로 알고 바로 잡기 위해서는 DJ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원 사찰 문건 언급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청와대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16일 국정원 업무보고 때 박지원 원장도 불법 사찰을 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만일에 민주당과 국정원이 그들이 원하는 정보만 공개한다면 스스로 정치 개입을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셈입니다. DJ 이후 모든 국정원의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공개하는 것이 박 원장이 말한 국정원 흑역사 60년을 청산하는 첫 걸음입니다. 국민의힘 정보위원 일동은 국정원과 민주당이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 모든 불법 사찰에 대한 정보를 일괄 공개하고 정치 개입을 그만둘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국민의힘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일동 주호영, 하태경, 이철규, 조태영 이상입니다.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제 핵심을 제가 좀 추려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정원 불법 사찰 정보 공개의 두 가지 큰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생각하는 이 두 가지 큰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원칙은 오늘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목별 일괄 동시 공개가 돼야 된다. 항목별 일괄 동시 공개.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도감청의 전모를 밝혀라.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불법 사찰 정보 공개
전부 다면 너무 많잖아요. 이걸 일괄 동시 공개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항목별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감청 관련 사항에 대해서 그 DJ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전모를 공개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걸 선택적으로 뭐 어느 정권에 대해서만 밝히는 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목별 일괄 동시 공개 원칙이고, 두 번째는 악성 우선 공개. 그러니까 악성 불법 사찰 정보 우선 공개. 그러니까 이제 불법성에서도 여러 가지 그 강도 차이가, 수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했다. 근데 그 정보도 국정원 업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정보일 경우에는 불법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불법 정보랑 도청하고 미행해서 정리한 정보는 그 강도에서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성 우선 공개죠. 악성,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합시다. 일단 악성 우선 공개. 예. 다 악성이긴 한데 이걸 좀 더 그러니까 불법 정도에 따라서 그 강도가 센 걸 우선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 항목별 일괄 동시 공개,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 수준이 강한 것을 우선 공개한다. 이런 원칙으로, 그래서 저희 이 당에서도 구체적인 그 정보 공개 항목을 정리해서 일단 1차로 이제 오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 가지 원칙을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사찰 중에서 가장 악성인 것이 이 도감청이다. 그래서 DJ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달라 하는 것과 또 한 가지가 또 미행이죠, 미행. 그래서 DJ 때 지금까지 미행을 통해서 수집한 불법 사찰 정보 그 현황에 대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구분할 거는 개인 정보는 그냥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개인 정보는 그거는 뭐 개인이 신청해서 공개하든 말든 그분의 자유인 것이고요. 저희들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도감청 대상자 수, 문건 수 이걸 어떻게 활용했냐, 그리고 청와대 보고 건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건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보 공개 이제 정권의 범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MB 이후 것만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적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신종 정치 개입이다. 선거 앞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동시 공개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 범위는 박정희 때부터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일단 DJ 때부터 하자. 진보 정부일 때와 보수 정부일 때 이렇게 함께 DJ 때부터 지금까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 의원님이 그 성명서에서 말씀하셨지만 박지원 원장 스스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 업무 보고 때 인사말로 기자분들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불법 사찰을 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다.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지금 나쁜 원장님이 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을 바꾸긴 했지만 DJ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상 뭐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하다가 엊그제 회의인가요? 엊그제 회의 때는 불법 사찰한 내용이 있더라도 인정까지 했는데 이렇게 말도 바꾸고, 그래서 박지원 원장님이 한국 국정원 역사에 나쁜 원장님으로 기록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